안녕하세요, 배현정입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안녕하신가요? 어릴 때는 행복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도 참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듣는 평안한 음악,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어떤 음악을 들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감상하고 오실게요. 선율이 참 아름답죠. 이 곡은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의 달빛이라는 제목을 듣고 나시니까 어때요? 밤에 은은한 파도 위에 음파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달빛이 물에 비치는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런데 드뷔시가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술에서 인상주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도 이 미술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 사실 인상주의 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고흐, 르누아르, 마네, 모네 하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실걸요? 19세기 초반에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더 이상 회화의 시대는 끝났다. 그 그림 그리던 사람들 다른 직업 찾아보도록 이런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을 주고 초상화를 그리는 것보다 싼 값에 사진 하나 찍으면 오히려 제 얼굴이 더 선명하고 뚜렷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유명한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느꼈던 순간적인 해돋이의 느낌, 그것을 그림에 그리면서 인상 해돋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색채, 순간적인 느낌, 빛의 느낌 이런 것들을 야외에서 자신의 느낌으로 흐릿한 경계선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드뷔시는 자신의 음악에서도 이 인상파 화가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는 어릴 때 미술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미술가들하고 왕래도 잦았기 때문에 나는 음악에서 인상주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시시각각 받았던 변화의 풍경에 그런 그림을 만든 것처럼 그의 내면에서 받은 순간적인 느낌들을 음악 속에 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드뷔시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왠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지은 작곡가니까 삶도 뭔가 평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드뷔시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드뷔시야, 우리가 너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친척 집에 보내지게 돼요. 이렇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는 자라면서 이 여인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나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기대다 보니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는 참 사랑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남자였어요. 그러다가 그가 한 유부녀, 엠마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 유부녀를 만났을 때 본인도 유부남이었어요. 이미 결혼을 한. 하지만 드뷔시는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란 욕을 다 들어먹죠. 유부녀, 유부남인데. 그죠? 그런데 드뷔시가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전까지는 결혼했던 부인 사이에 자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딸을 하나 낳게 돼요. 그리고 드뷔시는 이 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 딸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무너무 예쁜 전형적인 딸바보가 됩니다. 자신의 딸을 슈슈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슈슈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앨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하지만 드뷔시에게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요. 드뷔시는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돼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드뷔시에게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았던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이 슈슈라는 딸이 드뷔시가 세상을 떠나고 몇 해 지나 그 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논란과 풍문 속에 살았던 드뷔시. 어쩌면 자신의 달빛이라는 이 음악 속에서만큼은 인생의 평온함과 안정을 찾고 싶었던 마음은 아닐까 싶네요. 계속 작곡가와 그의 인생에 담긴 음악 이야기, 그런 걸 위주로 얘기해 드렸는데요. 사실 작곡가들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곡들도 많지만 연극이나 오페라를 위해 작곡한 곡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곡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함께 듣고 오시죠. 이 곡 들으실 때 여러분 느낌 어떠셨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드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이 두 번째 곡은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중에서 아침의 기분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페르긴트라는 원래 극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극작품은 노르웨이의 대문호 입센의 작품이에요. 이 페르긴트라는 극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부수음악을 그리그에게 작곡해달라고 부탁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BGM 같은 느낌? 배경음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페르긴트라는 극 내용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작품이 어떤 순간에 사용된 작품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페르긴트라는 이 남자는 원래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면서 집이 몰락해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페르긴트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한 방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성격은 좀 게으르고 방탕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솔베이지라는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는데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를 다 두고 내가 큰 돈 좀 벌어올게 이러고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약탈을 일삼거나 여자를 납치하기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재산을 엄청 많이 모아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하는데 그 배가 오던 길에 전복이 되어서 그 재산이 전부 다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는 거지 상태로 집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자신을 평생 기다려왔던 자신의 아내 솔베이지가 하얀 머리에 백발이 된 상태로 자신을 맞이해주고요.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페르긴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침의 기분이라는 이 곡은 어떤 장면에 쓰인 음악이냐면요. 배를 타고 장사를 하던 페르긴트가 모로코 해안에 도착했을 때 잠깐 잠이 들어요. 그런데 페르긴트가 잠든 사이에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페르긴트의 배를 훔쳐서 달아나 버려요. 아침이 돼서 혼자 남겨진 페르긴트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 배 어디 갔지? 이렇게 허탈한 표정으로 모로코 해안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는 장면이 바로 이 곡이죠.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는 여러분도 아침의 기분, 뭔가 낯선 여행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 너무 좋은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곡을 들을 때 뭔가 짠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동료들이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 그 느낌, 페르긴트의 마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제가 평온한 마음에 안정을 주는 음악 이런 걸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격정적이죠. 하지만 인생의 평온한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지나가죠. 음악가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평온함과 위안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곡들을 작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감정의 변화가 큰 날이었다면 드뷔시의 달빛 그리고 그리그의 아침의 기분, 이 작품과 함께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올게요. 감사합니다.